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은요, 보고도 혹은 듣고도 믿기 어렵지만 실제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스타님? 이게 지금 불쌍한 사람 같긴 한데 있는 거니까 팩트 네네. 위주로만 네네. 말씀드리는데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충분한 팩트도 있는 거고 연구 실적도 있었던 거에 네네. 바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허. 그걸 갖고 보겠는데요. 늘상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주식을 늘 갖고 가는 게 맞냐? 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주식을 그냥 계속 갖고 가시라고 평생 30년, 네네. 50년 갖고 가라고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늘 고민해요. 그쵸. 또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니면 아. 장중에 좀 싸게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네. 고민을 늘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데이 타임이 있고 나이트 타임이 있어요. 쉽게 네. 비교해 보면은 한 사람은 아침에 샀다가 마감할 때 파는 사람,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네. 마감할 때 샀다가 다음날 아침에 파는 사람. 뭐 이거네요. 실험을 한 건가요? 뭐 하는 거죠. 하고 이거 계산을 분명히 계산기로 그쵸,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의외로 나이트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나이트 타임, 밤에 주식을 갖고 가는 거가 오히려 상당히 좋았다는 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기사가 뉴욕타임즈 기사가 있습니다. 주식은 정규 시장이 열리지만 낮에 열리잖아요. 주식 정규 시장은 낮에 열리지만 네네. 주식시장은 밤을 사랑한다는 게 기사 제목. 당시 기사 얘기를 한번 먼저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볼까요? 근데 보시면 네. 1993년 이후 S&P 500의 운영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래 그림입니다. S&P 500이 누적은 540% 올랐어요. 나이트 타임만 했을 경우는 571% 올라. 데이 타임은 여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네. 그렇지만 이 그림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여기 또 설명서 있잖아요. 93년 이후에 S&P 500은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아웃사이드 레귤러 아워즈니까 그쵸.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레귤러 시간에만 샀다 팔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일은 밤에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사 제목에서 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구나. 정작 주식 시장은 낮에 돌아가는데. 와,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한번 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되는데 기사의 내용 보면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나와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이 기사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나이트 이펙트라고 치면 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걸 다시 정리한 걸 기사를 보면 25년 동안의 결과 보면 데이타임 거래는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 주요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주요 호재 같은 경우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다는 겁니다. 장 마감 이후에. 그럼 대충 이제 미국 기업은 실적도 정규장에 발표 안 하거든요. 네네. before the market이나 after market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 기업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좋았다는 걸 친다 그러면 이 발표되고 이익은 지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 항상 보면 이게 어닝 시즌에 어닝 비트율이 한 78% 되고요. 네네. 평균 상회율이 한 9% 되기 때문에 항상 이익만 보더라도 이건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쵸. 이걸 확인하고 주가를 산다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마감 후 장 전에 네. 올랐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두 번째는 수급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주식을 돈이 필요한 사람 주식 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쵸. 파는 사람은 언제 팔겠냐는 거죠. 장중에 팔겠죠. 정규장에 팔 가능성이 크죠. 그쵸. 네. 왜냐하면 팔고 나서 이제 모든 리스크를 없애려고 그러면 그쵸. 주식을 갖고 굳이 밤중에 그 나이트 타임에 정규장 이후에 파는 게 아니라 정규장에 거래도 잘 될 때 그쵸. 팔고 나서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규장의 매도 수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돼요. 제가 이해는 됐어요. 네네. 네. 이런 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수치를 요 수치는 어디서 했냐면 비스코프의 공동 창업자가 주로 커멘트를 땄는데 그 기사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비스코프에서 계산한 건데 어찌됐건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 정규장에서 발생하는 호재건 악재건 주가 등락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고 그냥 계속 꾸준히 갖고 가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면 밤에만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거가 25년 신기하다. 동안이니까 이게 별의별 일이 많았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알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이랬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약세장. 네. 약세장은 그러면 확률적으로 장 마감된 이후에 안 좋은 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그럼 약세장 때는 네. 나이트가 좋았을까, 장중이 좋았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통계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 리만 사태 당시에
S&P 500이 그 1년 동안에 네네. 36.8%가 빠졌는데 네. 데이타임은 26.7%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 26.7%가 빠졌고요. 나이트 타임만 했다면 또 13.8%가 덜 빠졌네요. 덜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신기하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올라갈 때 덜 올라갔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약세장의 좀 변동성이 컸을 장세에 보더라도 데이타임에 그 무브먼트가 많으면서 사람들이 더 팔았다는 얘기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갑자기 먼스타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지금부터는 영스타와 이스타 둘이만 좀 진행을 하도록 비밀 하겠습니다. 얘기하죠. 비밀 얘기. 예. 원래 이렇게 없을 때 네. 욕하는 건가? 아, 그렇죠. 네. 미국부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앞서 이제 약세장에 덜 빠졌다 그랬는데 네네.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규장에도 어렵고 밤에도 안 나쁜 약속 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락 구간에 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덜 빠졌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특정 구간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보면은요.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컸냐 작았냐는 네네네. 것인데요. 2012년 이후 S&P 500의 데이타임, 네. 잠깐만 정규장, 그 나이트 타임을 보면 S&P 500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2012년 보면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그만큼 조정도 없이 계속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굳이 데이타임만 하고 나이트타임만 하면 데이타임만큼의 수익이 덜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S&P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중소형주, 소위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타임만 했을 경우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데이타임과 나이트 타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나이트만 했을 경우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냥 추정해 보건데. 네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워낙 아직 그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렇죠. 뉴스가 발생했을 때 변동성이 좀 큰 게 그럴 수 중소형주라 있죠. 이런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추정은 가능하네요. 중소형주가 어떻게 대형주의 어떤 인수합병될 수도 있고 네네. 중소형주가 무슨 개발 소식을 발표할 그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모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중소형주는 데이타임에 매매를 많이 해봤자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네. 결국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뭐 최근 10년이니까 보면 또 안 좋았을 2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쵸. 그때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고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밤에 했을 경우 훨씬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이런 효과가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한쪽에서 측면을 그러니까 디멘전을 X축과 Y축으로 봐서 하나를 변동성으로 보고 네. 하나를 연평균 수익률의 관점에서 최근 10년만 보면 변동성도 크고요. 변동성도 크고 수익이 제일 컸던 것은 S&P 500이 계속 갖고 가는 게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10년은 네네. 데이타임도 올라가고 나이트타임도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던 것이 컸던 거죠. 왼쪽 축은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른쪽 평균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거에 연평균 수익이 높았던 것은 대형주 S&P 500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형주 러셀 2000이 되겠습니다. 러셀 2000.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속 보유했을 경우에도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작았던 구간으로 가보죠. 네네. 변동성 왼쪽으로 가면 변동성 적을 때는 소형주가 압도적으로 제일 수익이 좋았고 아하. 수익 좋았고 대형주도 약간은 줄어들었지만 변동성 여전히 대형주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거 되겠고요. 이 데이타임 낮에만 했을 경우에는 아래쪽 두 개가 되겠는데요. 네. 이때는 변동성이 높을 때도 그렇고 변동성이 낮을 때도 그렇고 대형주도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소형주는 마이너스까지 났다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컸을 경우에는 네. 변동성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형주 S&P 500을 가는 게 가장 크겠고요. 상대적으로 데이타임만 했을 경우에는 네네. 변동성에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타임만 하는 거는. 장중매매 되게 위험한 거네. 장중 매매에서는 큰 재미는 없다라는 그러네.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는 사람들에서는 네네. 그냥 S&P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정답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변동성이 좀 커져 있던 구간, 변동성이 커져 있던 구간이 걱정된다 그러면 나이트 타임만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올해만 보더라도 네. 이 그림을 보면 20%가 S&P 떨어졌잖아요. 네, 그쵸. 오른쪽은 이제 러셀 2000인데요. 네네. 하나만 또 그 양쪽 비슷합니다. S&P 20% 떨어졌는데요. 나이트는 변동성도 적고 상대적으로 적고 네. 데이보다 적고 아마 손실은 다 똑같이 났어요. 나이트도 10% 났지만 이거는 네. 약세장에서
악재를 반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어찌 됐건. 그리고 데이도 마이너스 11%대 변동성을 싣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밤에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ETF가 나온 거죠. 오 ETF?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가 하나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지적받고 하나는 이 자산운용사의 운영 보고서를 제가 말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횡단보건 또.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신병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는 적어요. 근데 이름은 아주 재밌습니다. 나이트 스파이예요. 나이트 스파이. 아, 그렇구나. 나이트 스파이예요. 와, 친구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네. 그러니까 네. 스파인데 나이트. 나이트 N 스파이. 예, 데이도 네. 만들 텐데 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안 그쵸. 된다는 아니, 거죠. 굳이 상대적으로 할 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굳이. 네. 그리고 IWM이 러셀 2000이거든요. 네네네.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네. 그래서 얘네가 N 하나 붙였어요. NIWM으로 합이 뜬 거죠 이거는. 그러네. 앞에 N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정리하면 하나는 S&P 500이고 중소형주는 러셀 2000을 갖고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얘네들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어떻게 500개 주고 샀다 팔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걸 하긴 좀. 네, 힘들 것 비용도 같아요.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물이랑 수합 그룹 상품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수합 상품을 해서 오후 4시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에게 좀 이제 그 권하거나 아니면 참고하면 좋을지. 네. 네.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는 투자가라면 그냥 바이앤홀드 네네, 365일 네. 24시간 하는 게 맞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고 지수가 다시 회복하면 그냥 낮이건 밤이건 꾸준히 갖고 가는 그쵸. 수익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싫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활성화됐을 경우에 그쵸.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어허. 그리고 어찌 보면 25년 동안에 보면 더 좋았던 적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건 운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변동성이 위아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닷컴 버블 수도 있었죠. 네. 또 그 당시에는 리만 사태도 있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웬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면 저는 그냥 바이앤홀드하고 365일 24시간 갖고 가는 것이 지수를 추정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세요. 변동성이 난 상관없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결론은 중소형주를 낮에 쌌다 빨았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딱 하지 말란 얘기거든. 이거 보면 그쵸. 뭐하래 이거. 사실 낮에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대형주 갖고 안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이름도 이거는 새로 생긴 회사예요. 나이트 네네. 쉐어즈거든요. 와. 이 자산 운용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뉴욕 타임즈는 제가 찾아서 들어간 거고 네. 여기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이론적 결과, 이론적 배경 이런 네네.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어 뭐 그 어떤 MBA 스쿨에서 한 거 있죠. 다 나옵니다. 원하시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변동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많죠, 막 많죠. 이렇게 하루에 등락 보이는데 막 진짜 저 옛날에 선물할 때 어땠었냐면 15분 단위로 MCTS를 확인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15분 단위 이평선이 제일 네. 잘 맞는다고 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면은 15분 만에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네. 이런 걸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